안녕하세요. 나합교 시리즈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사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절삭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절삭제의 사용 목적으로는 공구의 인선을 냉각시켜서 공구의 경도를 저하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목적이 있고요. 가공물을 냉각시켜서 절삭력에 의한 정밀도 저하 방지, 공구의 마모를 줄이고 윤활 및 세척 작용으로 가공 표면을 양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칩을 씻어주고 절삭부를 깨끗이 닦아서 절삭 작용을 쉽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 보기를 보면 배출작용 맞고요. 공작물의 냉각작용, 윤활작용 맞습니다. 4번 절삭 공구의 마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연삭숫돌의 결함 중 떨림의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연삭숫돌의 평형 상태가 불량할 경우 떨림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숫돌 축에 편심이 있을 경우 떨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삭숫돌의 결합도가 너무 클 경우도 떨림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연삭 깊이를 적게 하고 이성을 빠르게 할 경우 무슨 떨림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초음파 가공에 주로 사용되는 연삭 입자의 재질은 초음파 가공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산화 알루미나, 탄화규소, 탄화붕소, 다이아몬드 그리고 공장액을 섞은 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 보기를 보시면 탄화붕소만 나와 있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CNC 공작기계의 가공 프로그램의 기호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M 보조 기능 맞고요. T 공구 기능 맞습니다. 자, F 이송 기능 맞고요. 자, S는 절삭 기능이 아니라 주축 기능입니다. 절삭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밀링 머신에서 커트의 지름이 100mm, 그 한 날당 이송이 0.22mm, 커트의 날수를 8개, 회전수를 400rpm으로 했을 때 절삭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절삭속도를 구하는 공식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여기서 V는 절삭속도고요. 그래서 D는 지름, 그리고 커트의 지름, 그리고 N은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날당 이송, 그리고 커트의 날수는 필요 없겠죠.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25.7m per minute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보링머신의 크기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보링머신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주축 지름 및 주축 이동거리, 그리고 테이블의 크기, 주축 거리의 상하 이동거리 및 테이블의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램의 최대 행정이 속하지가 않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기차의 바퀴를 주로 가공한 선반으로 주축대 두 개를 마주 세운 수조로 된 특수 선반은 기차의 바퀴가 나오면 차륜 선반이죠. 차륜 선반. 이제 설명하는 것은 차륜 선반입니다.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이긴 한데 테이퍼 갖기 장치와 릴리빙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가공 정밀도를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공구 선반이고요. 크랭크축 선반은 크랭크축의 베어링 채널과 그리고 크랭크 핀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7번 답은 차륜 선반,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인벌리트 곡선을 그리는 원리를 이용하여 기어를 저삭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인벌리트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원에 감긴 실이 풀리면서 그리는 곡선을 인벌루트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저삭하는 방법은 창성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 창서법으로 가공하는 방법에는 레그 커터에 의한 절삭, 그리고
피니언에 의한 절삭, 그리고 호브에 의한 절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번이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필터 배지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절입 깊이를 작게 해야 되고요. 공구의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해야 됩니다. 공구의 날끝을 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해야겠죠. 윤활성이 좋은 저상 유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연사속돌 입자의 종류 중 갈색 알루미늄의 기호로 맞는 것은 C는 카바이드고요. GC는 그린 카바이드입니다. WA는 화이트 알루미늄이고요. A는 알루미늄입니다. 문제에서 갈색 알루미늄이라고 했으니까 W는 화이트 알루미늄이므로 갈색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제거 가공의 지시 방법 중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를 지시하는 것은 1번과 2번은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3번은 제거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필요 여부를 문제에 삼지 않는다는 그런 기호고요. 4번은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투상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화살표 방향 투상도로 가장 적합한 것이니까요.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이 면은 이런 면으로 보이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호칭번호 6303 ZNR인 베어링에서 안찌름 매치수는 몇 밀리미터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6303 63이 뜻하는 것은 베어링 계열이고요. 그리고 03이 뜻하는 것이 안찌름입니다. Z가 뜻하는 것이 실드 기호이고요. 자, NR은 궤도륜 형상 기호를 뜻합니다. 안찌름을 물어봤으므로 이 03, 03이 나타내는 안찌름 치수를 쓰면 되는데요. 00, 01, 02, 03, 04 안찌름 번호가 있으면 00의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01일 경우에는 12, 02일 경우에는 15, 03일 경우에는 17,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 05는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안찌름 번호가 03이므로 치수는 17m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개개의 치수에 주어진 치수 공차가 축차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에 사용하는 치수의 배치법은 치수가 이렇게 기입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직렬 치수 기입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단면도의 표시 방법의 그림과 같은 단면도의 종류는 단면도를 보니까 위아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쪽을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밑에는 바깥쪽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 둘 다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 한쪽 단면도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표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 표적은 가로선으로 두 개 구분한 원형의 테두리에 도시한다 맞고요. 데이터 표적이 점일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굵은 시선으로 X를 표시를 한다 맞습니다. 데이터 표적이 선일 때는 굵은 시선으로 표시한 두 개의 X 표시를
굵은 시선으로 연결한다 있는데요. 굵은 시선이 아니라 가는 시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적이 0일 때는 원칙적으로 가는 2점 세선으로 그 영역을 둘러싸고 해칭을 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굵은 1점 세선을 사용하는 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풀이하는 도형의 피치를 나타내는 기준선 가는 1점 세선이고요. 수면, 유면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선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표면 처리 부분을 표시하는 특수 지정선은 굵은 1점 세선을 사용하고요. 취지선을 긋기 위해서 도형에서 인출해낸 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굵은 1점 세선을 사용하는 것은 3번 표면 처리 부분을 표시한 특수 지정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보소 투상도를 사용해야 될 곳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선 보조 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표시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린 투상도인데요. 자, 1, 2, 3, 4번 설명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3번 물체의 경사면의 실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 설명이 가장 적합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축과 구멍의 끼움 맞춤에서 최대 틈새라고 하는 것은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에서 축의 최소 허용치수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구멍의 최대 허용치수 마이너스 축의 최소 허용치수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나사의 도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시선으로 그린다. 앞나사의 안지름 굵은 시선으로 그린다. 선의 앞나사 결합부는 순나사로 그린다. 고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의 경계는 간 실선이 아닌 굵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피스톤의 전진 및 후진 시 동일한 크기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실린더는 전진 시, 후진 시 동일한 크기를 얻으려면 둘 다 로드가 없거나 양쪽 로드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 실린더는 양로드 복동 실린더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어큐뮬레이터의 용도가 아닌 것은 어큐뮬레이터는 추갑기죠. 추갑기. 추갑기의 용도로는 에너지 축적, 펌프 맥동흡수, 충격, 압력의 완충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물질 여과는 필터에서 하죠. 추갑기에서는 어큐뮬레이터에서는 이물질 여과를 하지 못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유압 회로 내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교축 밸브는 유량제 밸브죠. 유량제 밸브. 체크 밸브는 논리턴 밸브고요. 방향제 밸브는 방향을 제한하는 밸브입니다. 24번입니다. 피스톤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유압 펌프에 비해 효율이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 아니라 가장 높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피스톤 펌프는 다른 유압 펌프에 비해 효율이 높고 토출함이 높고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입니다. 가변 용량용 펌프로 많이 사용되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발생 원인으로는 이렇게 흡입 필터 막히거나 급격히 유를 차단한 경우, 그리고 흡입 관료 및 스트레이너의 저항 등에 의한 압력 손실이 있을 경우, 과부하거나 오히려 점도가 클 경우 등이 있는데요. 펌프를 전격 속도 이하로 조속 회전시킬 경우에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공함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작동 유체가 압축성이므로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다. 맞고요. 서지 압력이 발생되므로 과부하에 대한 안전대책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 서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압 회로에서 과도적으로 발생한 이상한 압력 변동을 말합니다. 갑자기 압력 변동이 생기는 것을
서지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서지 압력은 유압 회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공압의 특징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취급에 있어서 안전하다 맞고요. 압력 조정에 따라 출력을 단계적 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공기압 실린더 부착 형식이 아닌 것은 공기압 실린더 부착 형식으로는 풋형, 플랜지형, 피벗형, 트러니언형, 회전형 등이 있었습니다. 답은 용접형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오일 탱크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스렌의 유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과 같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렌의 유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의 2배 이상을 권장합니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답은 1번입니다. 2, 3,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요. 꼭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공기압 조정 유닛, 서비스 유닛에 포함되지 않는 공압기기는 우선 조정 유닛에는 압력 조절 밸브, 그리고 에어 필터, 윤활기가 있었죠. 건조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지름 2cm인 유압 실린더에 16kg 중에 힘이 가해져 있을 때 그 압력은 약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압력은 단면적 분의 힘이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파이 그리고 지름 2cm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계산해주면 약 5.1kg 중 퍼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